자, 조금 전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설명한 바 있죠.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이 지사로부터 수차례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집요하게 위증 요구를 받은 경우는 이 지사가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했지만 이 지사의 거듭된 요구에 위증하기로 수락하고,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박상수 대변인. 이 위증 교사라는 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증죄와 무고죄는 보호법익이 국가적 법익이라고 해서 편제가 돼 있습니다. 형법전에. 국가적 법익이라 하면 뭐냐면 피해자가 국가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판사, 검사, 경찰 등 국가의 사법기관, 준사법기관이 피해자인 게 이 위증죄죠. 그래서 다른 거는 뭐 피해자가 다른 사람인데 판사가 재판하는 거라면, 이것처럼 법관 앞에 가서 위증을 하게 되면요, 피해자가 법관입니다. 판사를 속이는 거죠. 법관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증을 하게 되면은요, 위증을 한 것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고요. 보통 위증을 한 사람보다 위증을 교사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교사를 시키기 때문에 위증은 교사범위 가중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위증을 했는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못 미쳤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범죄 중에 도박죄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돈을 잃어도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위증이 이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처벌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 마치 어떤 거냐면, 도박판에 가서 돈을 잃었는데 나는 돈을 잃었으니까 도박죄로 처벌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판사의 화만 돋우는 거죠. 판사한테 거짓말을 해놓고 판사에게 효과가 없었으니 나는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면 그 피해를 본 판사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이것은 판사를 속인 거고 피해자가 판사인 법안이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면 실형으로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범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법정 구속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난번 조금 전에 어제 나왔던 선거법 위반보다는 위증교사가 훨씬 더 형량이 세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 사건으로 해서 통과가 돼서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동훈 대표는 자,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 동의안에도 포함됐고 구속영장 기각되면서 소명된 걸로 본다라는 등등의 재판의 양정 판사의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 구속을 하더라도 이게 체포 동의안이 다시 넘어와서 국회 표결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한동훈 대표가 올린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도 한 2분 물어보고, 그다음에 부장 판사 한 3-4명 물어봤는데 아무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때 통과될 때는 3개, 백현동, 그다음에 대북 송금, 그다음에 위정교사 3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체포동이 통과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대북 송금 수원으로 가 있고 위정교사하고 이게 분리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원본이 어디에 철돼 있는지 뭔가 이게 서류가 있어야 집행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3개 병합됐다가 한 번에 이게 쪼개지가 여러 법원에 나눈 걸 그 케이스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된다고 보는 검사들은 다 된다 보더라고. 한동훈 대표처럼.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판사들은 자기도 안 해봐가지고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현재 이게 아마 크게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앞으로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법리적으로 정교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일단 체포동의안이 한번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그거의 효력이 연장돼 있어서, 왜냐하면 이 예규를 보면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니까요. 그 효력이 지금까지 미친다는 건데, 일단 국회 구성원 자체도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효력이 미친다고 왜냐하면 별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당시엔 영장 청구, 구속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국회에서 그 부분을 들여다봤던 거고, 지금은 실형이 만약에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법정 구속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별도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더더군다나 대법원 예규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피고인들도요, 1심 단계에서는 법정 구속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위한 주장을 전 정치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수 대변인. 이 부분은 체포 동의안 자체가 그 효력은 회기나 이런 걸 넘어서서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얘기한 거는 실무적으로 판사가 이거를 실행하려고 한다면 이제 서류가 필요한데, 그 실무적인 서류가 진행돼 있는 게, 그러니까
그 재판부로 넘어가 있는 게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실무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위증교사는요. 최근에 지자체장이 1심 선고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봐도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제가 허경영 대표 얘기도 했지만 다른 사례들을 비교해봐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것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법정 구속이 안 된다, 오히려 형량을 낮게 받는다. 이건 오히려 특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SNS 글을 별로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이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는 SNS에 이렇게 글을 많이 올렸습니다. 녹취 원본 파일 직접 판단해봐라. 자, 무죄 이유서를 공유를 하고요.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등등의 여러 가지 SNS 글을 올려왔습니다. 그만큼 위증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걸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겠죠. 자, 25일 날 과연 판결이 어떻게 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